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신문을 보니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 대부분이 합성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조금 오래된 기사를 보셨네요. 오늘은 그 기사 내용과 함께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쿠쿠, 꾹꾹. 2007년 한 보고서가 미국 의학협회보에 게재되면서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미국에서 발표되자 학계는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였었죠. 그리고 제약계와 언론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며 오랜 시간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결론이 났나요? 아쉽게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왜 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합성 비타민은 그 베이스가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몸에 계속 들어가면 좋을까요? 간단한 예로 합성 조미료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더 과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플라스틱이 음식과 분자 구조가 같다면서 먹어도 된다고 했을 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무해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천연 비타민을 만들어 팔면 되지 왜 합성 비타민을 계속 팔고 있나요? 제약회사 입장에서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보다 생산성과 이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먼저 합성 비타민은 석유 화학물이나 화학물질에서 원료를 획득하기 때문에 쉽고 저렴합니다. 반면 천연 비타민은 원료 수급을 실제 동식물에서 추출하다 보니 원료 획득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합성 비타민은 제조 과정이 간단합니다. 반면 천연 비타민은 영양소를 직접 추출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 합성 비타민은 농축이 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한 알에 1000mg을 농축할 수 있지만 천연 비타민은 식물 내재 영양소나 각종 부산물이 붙어 있어서 농축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크기도 크겠죠. 이런 이유로 기업은 생산성과 이익률이 높은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과 분자 구조가 같고 같은 역할을 하며 일부 영양소는 합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업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과 자료에 예산을 마구 쏟아붓고 있죠. 그 결과 사람들은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합성 비타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셨듯이 합성 비타민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다고 되어 있었죠.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곤할 때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섭취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처럼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노약자나 환자들처럼 해독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일 때는 합성 비타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식품은 모두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 합성 물질은 간에서 해독 과정이 더 복잡하고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비타민이 혈액을 타고 세포에 접근했을 때도 세포가 합성 비타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이 천연 비타민보다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미국 보고서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저는 평소에 꾸준히 비타민을 챙겨 먹고 싶은데 가능하면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 비타민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사실 100% 천연 비타민은 없습니다.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성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을 선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라벨에서 비타민의 재료를 확인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주로 합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보이듯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죠. 원료명에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나요? 토마토 추출물, 녹차 추출물, 감귤 분말, 골드꽃 추출물, 그리고 포도씨 추출물, 요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어떤가요? 다 어려운 단어죠. 그러면 이 어려운 단어들은 합성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끝부분에 식물들이 몇 가지 나열을 하면서 천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아는 식물들이 많죠. 앞에 귤껍질 분말, 그리고 아세로나 농축물, 그리고 밑에 부분에 블루베리, 뭐 등등등 빨간 줄을 쳐놓은 것들이 천연 재료들이고 나머지는 합성일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이겠죠. 세 번째는 가장 바람직한 라벨지입니다. 식물을 표기하고 어떤 영양소를 추출했는지를 명시하는 거죠. 아세로나 추출물에서는 아세로나 추출물과 텍스트린, 그리고 건조효모에서 어떤 영양소를 추출했다가 등등등등이 나와있죠. 그리고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적인 재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제품 뒤에 있는 라벨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합성색소와 합성 향료를 넣지 않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합성색소와 합성 향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추천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영양소에 합성색소나 합성 향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면 보다 천연에 가까운 비타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먹는 제품 정보도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와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합성 비타민 많이 먹지 않으면 괜찮다. 피곤할 때,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둘째,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 차이, 가격, 크기, 흡수율, 안정성. 흡수율과 안정성은 여전히 논쟁 중이죠. 셋째, 라벨지를 보면 천연 제품과 합성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 원재료가 화학물질인지 천연물질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합성색소와 합성향료가 들어간 제품을 주의를 해주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